안녕하세요. 남덕현입니다. 2023년 2월 1주차 부동산 시장 분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그런 분들 좀 계실 거예요. 뭐 여기저기서 거래량 다시 막 꿈틀거린다. 호가가 올라가고 있다. 실거래가 올라가고 있다. 이제 부동산 바닥 다졌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런 소식들을 옮기는 뉴스들도 많고, 또 어떤 부동산 카페라든가 단톡방 같은 곳에서 약간 이렇게 바람을 잡듯이 어느 지역 내가 가봤는데 뭐 거기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사람들이 막 득실득실하고 막 급매물 다 소진됐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날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명확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고 무조건 현금 모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요즘 자주 보이는 뉴스들이에요. 서울 아파트 거래가 다시 꿈틀댄다. 꿈틀댄다는 표현을 이런 데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1월 거래량이 이제 서울 아파트 1월 거래량이 이제 1000건이 넘었다라는 헤드라인이거든요. 한문도 교수님을 얼마 전에 제가 인터뷰를 웅달님이랑 같이 했는데, 그때 한문도 교수님께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 최소 3000건은 넘어야 그때서야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볼 조금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수치의 3분의 1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는 수치인데 서울 아파트 거래가 꿈틀댄다라는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슬금슬금 매물이 줄고 호가가 올라요. 달라진 뭐 노원 하면서 뭐 호가를 막 2억 이상 올렸다. 그런 기사도 있고요. 또 급매가 소진돼서 낙찰률이 쑥 올라갔다. 서울 부동산 바닥 다지나 뭐 이런 카더라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월 6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전국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에 범례처럼 작년 2022년 10월달 1주차부터 지금 2023년 2월 1주차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이제 변동 그래프를 제가 그려봤는데요. 이 표를 보시는 방법은 0.2 가 되면 크게 하락하는 거예요. 꽤 크게 하락.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도 집값이 분명히 떨어지고 있구나. 사실 0.1만 돼도 이게 집값이 떨어진다 정도는 분명히 느껴지는 적지 않은 하락이거든요. 부동산 보합기 때는 막 0.01, 0.02 이렇게 움직여요. 이 수치는 0.1이 내려가는 게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0.4 이상 떨어지면 이게 폭락이에요. 폭락. 부동산 가격이 막 폭락하고 있다. 0.4 이런 수치는 막 뭐 5년 6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되게 굉장한 큰 폭락입니다. 이 수치가 작다고 뭐 얼마 안 떨어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국 부동산 아파트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이후로 꾸준히 하락폭을 확대해서 0.45, 0.48 이렇게 12월 정도까지는 굉장히 큰 폭으로 폭락을 하다가 다시 조금 그나마 좀 하락폭을 줄이나 싶었는데 1월 4주차 0.4, 2월 1주차 0.41로 여전히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월 4주차에 0.54%가 하락하면서 굉장히 큰 폭락을 보여주고 지난주에는 0.51 그리고 2월 첫 주에는 0.39로 하락폭을 좀 줄여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0.2 이상만 돼도 굉장히 큰 하락이고 0.4 근처는 완전 폭락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수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어떤 시중에서 뭐 바닥을 쳤다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전히 크게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대 광역시 역시 0.40에서 0.45로 하락폭을 오히려 확대하면서 지금 뭐 브레이크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만 해도 0.68로 이러다가 뭐 깡통전세가 너무 심해질 정도로 매매가 대폭락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 이후로 꾸준히 하락폭을 줄여왔다가 다시 지난주에 0.5 그리고 이번주 0.54로 여전히 크게 하락폭을 줄이지 못하고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어요. 사실 어떤 정부 대책에서 규제 완화라든가 혹은 투기지역이나 뭐 조정대상지역 해제 그 다음에 어떤 취득세 중과의 이제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당근 정책이 많이 나왔는데요. 분양권 전매 같은 것도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 전국적으로는 크게 매매가의 변동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매매폭이 줄어드는 하지만 여전히 크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이에요. 매매 가격에 비해서 지금 하락폭이 훨씬 크죠. 매매가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0.2 이상이 하락하면 큰 하락이고 0.4 이상이면 폭락인데, 전국의 전세가 같은 경우는 0.76, 이번 주 0.76, 지난주보다 0.14 정도 폭을 소폭 이제 하락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굉장히 큰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월 4주차에 마이너스 1.19로 뭐 역대급 폭락이거든요. 이 수치는 역대급으로 큰 폭락을 보여줬는데, 사실 지난 한 달 동안의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폭락은 1998년 IMF 이후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그 폭이 0.86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뭐 압도적인 폭락입니다. 이 수치가 줄어들었다고 뭔가 전세가 하락에 멈춰가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폭락이 가파르다. 6개 광역시 역시 0.79에서 0.71로 약간 소폭 0.08% 정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경기도는 더 심각합니다. 경기도는 지난주에 마이너스 1.4가 나와서 정말 충격을 줬었는데요. 2월 1주차도 마이너스 1.12로 마이너스 1%라는 거는 너무 큰 수치인데 그거를 많이 줄이지 못했어요. 빨리 경기도의 전세가 하락이 적어도 좀 0. 몇 이렇게 0%대로 좀 내려가기를 좀 개인적으로는 좀 바래 봅니다. 이게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깡통 전세라든가 이 전세금을 제대로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좀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떨어지는 게 좋거든요. 너무 지금 전세가 하락이 가팔라서 약간 걱정이 좀 될 정도예요. 6개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입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그리고 세종시고요.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조금 달라요. 대구 같은 경우는 0.4% 이상의 폭락 구간이 한 번밖에 없었고 작년 한 12월 정도죠. 그리고 꾸준히 하락폭을 줄이다가 반면 이번 주는 조금 하락폭이 다시 커진 마이너스 0.29를 보여줬고요.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3%로 큰 폭으로 하락폭을 늘렸습니다. 특히 수성구 쪽에 하락이 좀 두드러지고 있고, 뭐 달서구 이런 쪽은 워낙 많이 빠졌는데 대구의 좀 중심부인 수성구 쪽에도 좀 하락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인천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입주 물량이 앞으로 2년 동안 너무 많기 때문에 답이 없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 하락을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이후로 그때가 한 두 달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두세 달 전이었거든요. 하락폭을 키우면서 마이너스 0.75 본격적인 하락 구간에 들어섰다고 보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7에서 0.31%로 0.04% 하락폭을 늘렸고요.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는 없지만 뭐 0.42% 하락으로 여전히 폭락 구간에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하락폭을 좀 줄였어요. 지난주만 해도 마이너스 0.4%였는데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 0.24%로 그래도 한 30% 정도 하락폭을 줄이면서 이제 폭락은 좀 끝나가나 하는 좀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0.4% 이상의 이런 큰 폭락보다는 어느 정도 0.1에서 0.2%인데 이것도 적은 폭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락이 좀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좀 시장 충격을 좀 줄여가면서 하락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기대를 해봅니다. 어차피 이렇게 줄어든다고 해서 바로 상승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집값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뭐 울산은 입주 물량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뭐 바닥을 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하락폭이 줄어드는 게 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좋지 않았죠.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좋지 않았고 이 매매가 하락이 거의 그래프가 바닥을 뚫고 내려갈 정도였는데요. 지난주에는 0.88%로 다시 하락폭을 크게 늘렸는데요. 이번 주는 마이너스 0.45로 하락폭을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세종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매 주마다 이렇게 하락폭이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 게 이제 크기 때문에 또 다음 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전세 가격입니다. 매매 가격에 비해서 전세가의 하락이 두드러지는 게 보이시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52,
대구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69. 대구는 입주 물량이 뭐 앞으로 3년 정도 동안 너무 많기 때문에 전세가 매매가의 큰 폭의 폭락이 뭐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가 거의 대폭락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전세가가 크게 떨어질 때 매매가가 반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이제 바닥 쳤다, 인천 뭐 송도 너무 싸다, 그러니까 정말 저렴한 거에 실거주에 한해서 충분히 지켜보시면서 뭐 올해 적어도 여름 이후에 뭐 올해 개인적으로는 올해 겨울이나 내년 초 정도까지는 지켜보셨다가 좀 사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전세가가 크게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어려울 것 같아요. 광주 같은 경우도 매매가가 하락폭이 좀 그나마 다른 광역시 중에 좀 적은 편인데, 전세가는 다시 하락폭을 키우고 있어요. 대전 같은 경우도 어렵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매매가 하락폭을 많이 줄여서 혹시 조금 이제 바닥 근처에 가는 건가 뭐 하시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텐데, 전세가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만큼 이 펀더멘털 가치에 비해서 이 가격이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매매가가 떨어질 폭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금리라든가 시장 공급 상황이라든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세가가 이렇게 폭락하는 상황에서 매매가가 바닥을 다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세종 같은 경우는 전세 매매 다 좋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구별 변동률로 제가 이렇게 지도로 뽑아봤어요. 아실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보시는 것처럼 용산과 종로구를 제외하고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강북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요즘 다시 뭐 반등 나온다 얘기 나오는 송파구와 강동구도 마이너스 0.2% 다시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변동이에요. 매매가에 비해서 뭔가 파란 게 더 많이 보이시죠? 매매가는 떨어지지 않았던 종로구나 용산구도 이렇게 전세가가 크게 떨어지는 게 보이실 텐데, 지금 전세가가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에 비해서 지금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에요. 전국에서 모든 도에서 시도에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인천, 세종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여전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요즘 이런 기사 많이 나오거든요. 다시 꿈틀거리고 거래량 뭐 1000건 넘었다. 그래서 뭐 거래량이 7개월 만에 1000건을 넘었는데 금리 인상과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동시에 규제 완화책 이후에 거래량이 되살아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 좀 그래요, 제 생각은. 왜냐하면 되살아난다는 건 뭐 적어도 뭐 그러니까 원래 나와야 되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매월 6,000건 이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6,000에서 6,500건 정도. 또 월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근데 지금 막 500건, 800건까지 줄었다가 이제 1000건 갔다는 거는 여전히 6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거래량인데, 이게 되살아난다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소폭 반등했다, 뭐 이런 거는 중립적인 표현이겠죠. 근데 되살아난다는 건 마치 막 원래 가야 되는 수치만큼 가고 있다는 것처럼 이런 좀 느껴지는 단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단어는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자분들이.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 정책이 지속되면서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실제 계약 체결까지는 진통이 좀 상당하다. 왜냐면 매수자분들은 좀 가격을 훨씬 낮게 보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서울 월간 아파트 매매 거래량입니다. 2023년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현재 1099건이에요. 아직 이제 이 녹화 시점이 2월 14일이니까 한 15일 정도 조금 더 실거래 등록될 매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1,500건 정도, 1,500건 정도, 정말 많으면은 한 1,800건 정도가 집계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도 있고, 또 규제 완화책이 연달아 나와서 한 2,000건 정도까지는 좀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낮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 3,000건이라는 게 우리 그 한문도 교수님께서,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한 한문도 교수님께서 적어도 3,000건은 각
3,000건은 돌파를 하고 금리도 뭐 인하 시그널이 나오고 가격도 충분히 하락한 다음에 그때서야 어떤 뭐 바닥을 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거래량이 월 평균적으로 서울이 6,000건에서 6,500건 정도는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거래량은 뭐 정말 바닥 중에 바닥 수준이라서 이제 1,000건 넘어서서 뭐 이번 달 말까지 한 1,500건? 한 1,800건 나온다고 해도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2021년에 집값이 올라갔던 시기에 한 4,000에서 3,000건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거예요. 그 반등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3,000건 근처 가면은 다시 집값 올라갈 거다. 왜? 21년도에 3,000건 넘으니까 집값이 막 폭등했으니까.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21년에는 각종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강할 때였잖아요.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이때는 집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엄청난 양도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다주택자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한 상태에서 이 가격이 올라가던 시기인데 지금은 그런 규제들이 거의 다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3, 4천 건의 거래와 지금의 3, 4천 건의 거래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규제가 거의 풀려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규제가 많이 풀려 있는데 거래량이 3천 건 근처도 못 가고 있다. 특히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게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주 좋지 않다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거를 거래량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 집값이 뭐 바닥을 다지고 있다. 바닥을 쳤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아전인수격의 해석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국의 미분양 주택 현황도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2008 금융위기 이 시대 전국적으로 16,000건의 미분양 주택이 있었고요. 준공후 미분양도 5만 건 이렇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후로 꾸준히 줄어서 2021년 시점에는 이제 14,000건으로 전국 미분양이 줄었는데요. 22년 작년이죠. 작년에 한창 부동산 이제 고점 찍고 금리 인상되면서 경기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꾸준히 미분양 수치가 늘어서 6만 8천 건. 다시 이 추세가 중요합니다. 추세가 지금 절대적인 수치보다 추세가 크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미분양이 미분양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다시 이 준공후 미분양 다지였는데 미분양 이 수치도 이제 다시 뒤이어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 좋은 게 없어요, 사실. 또 우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서울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도 서울은 원래 미분양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미분양이 나오면 다들 그냥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서울은 미분양이 굉장히 적은데 2012년 12월 시점이 고점이죠. 3,500건 정도, 3,400건 정도 미분양이 있었고 그 이후로 뭐 거의 뭐 40건, 50건 거의 미분양이 없다시피 하다가 19년에 잠깐 한 770건 나오고 다시 또 이제 100건 이하로 내려가서 사실상 미분양이 없는 그런 시장을 형성하다가 최근에는 1년 사이에 953건으로 급격하게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19년만 해도 거의 뭐 6개월 만에 이 미분양 잠깐 늘어났던 걸 다 소화를 했는데 지금은 1년이 넘게 계속 미분양 수치가 증가하고 있어요. 서울도. 이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추세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하고 인천까지 좀 수도권으로 넓혀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과거 한창 안 좋았을 때 2012년, 13년, 14년 때의 미분양 수치에 비해서는 분명히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추세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추세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서울도 올라가고 있고 경기도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인천도 올라가고 있고요. 경기도하고 인천의 입주 물량이 내년까지 굉장히 또 내후년까지 인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미분양 주택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요. 지금의 추세로라면 적어도 뭐 글쎄요 2013년 15년 이때 뭐 25,000호까지 갈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저는 15,000호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서울 역시 이 미분양 이 수도권의 미분양으로 인한 매매 가격 하락과 전세 가격의 이 폭락에 대한 압력은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내년까지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 매물이 줄고 있다. 매물 다 소진되고 있다. 급매들 다 끝나가고 이제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23년 2월
6일에서 2월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제 매물 개수의 증감인데 이게 하루 단위거든요. 하루 단위.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며칠 동안 매물이 좀 줄어든 것 같죠. 매물이 줄어든 것 같죠. 근데 올해 1월 달 매물 개수에 비하면 매물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추세적으로. 통계라는 게 참 이렇게 일부분만 보면 안 되는 게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매물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기간을 늘려서 작년 10월까지 22년 10월까지로 보면 이때는 매물이 훨씬 많았네. 지금은 매물이 정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죠. 근데 또 이제 근데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달까지가 가장 부동산 가격도 많이 떨어졌던 시기 같은데 그때는 매물이 오히려 가장 적어요. 이게 뭐지? 매물이 뭐 줄어들어서 뭐 집값 오른다고 하는데 이때는 또 매물이 제일 많이 떨어지던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매물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뭐 매물이 굉장히 지금 적어지는 시기인가 하고 봤더니 아니에요. 또 21년 10월로 늘리면 이땐 매물이 막 38,000개 이래요. 46,000개. 그러니까 지금이 매물이 많이 늘어나 있는 시기에서 아주 많아졌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시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통계라는 거는 하나의 통계, 뭐 두 개의 통계, 이런 작은 한두 개의 통계 자료들은 얼마든지 시기에 따라서 어떤 정책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뭐 매물 증감 그것도 뭐 며칠 단위로 잠깐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거 가지고 집값이 뭐 바닥을 쳤네, 뭐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네, 분위기가 바뀌었네, 이런 거를 논하는 그런 자료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선동에는 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2년치거든요.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일부 단지에서 실거래가 급매물들이 찍힌 거지 전반적으로 많은 거래가 일어나면서 가격대가 확 내려온 게 아니에요. 시가총액으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2년 전 21년 1월에 비하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다 높습니다. 빨간색으로 좀 올라와 있잖아요. 뭐 9%, 용산은 17%, 서초구 13%, 강동구가 좀 많이 빠졌죠. 3.4%. 그렇죠? 여전히 비싸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이 내려간 게 아니에요. 급매들만 내려간 거예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역시 세종이나 대구를 제외하고는 2년 전에 비해서 여전히 더 높은 구간에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곳들이 많이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그만큼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 매매는 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안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시장이 더 좋아지길 기다려서 좀 버티는 매물들이 많은데 전세는 이게 그냥 수요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전월세 같은 경우는 막 빙글빙글 도는 거잖아요. 그냥 수요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회전율이 빠르다 보니까 하락한 가격들이 확실히 좀 많이 이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뭐 용산구, 영등포구 이런 곳들은 아직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다. 전세 가격도. 전국적으로 아파트 전세 가격 2년치를 봐도 서울이나 경기도, 세종, 대구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2년 전보다 높은 전세 가격에 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2월 1주차 시장 정리인데요. 1월의 아파트 거래량, 대대적인 규제 완화책, 특례 보금자리론의 출시에도 예상보다 증가가 저조하다. 저는 최소 2,000건은 넘을 줄 알았어요. 최소.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2,500건 정도까지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지금 1,000건이면은 2월 집계가 끝나 봐야겠지만 뭐 1,500건, 1,800건 이 정도 수치면은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저조한 거 아닌가, 거래량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많이 폭락한 아파트들에서 소폭 반등이나 호가 반등이 나오고 조금 올라간 한 5에서 10% 정도 올라간 호가나 실거래가가 나오고 있으나 하락장 때 이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보세요. 그동안 급매물들이 많이 소화되면서 가격이 폭락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워낙 다른 곳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올라간 가격으로 일부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약간 반등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매물들이 조금씩 소진되는 와중에 사람들이 급매가 아닌 매물들을
사는데 그런 거래들이 점점점 가격이 내려가는 거래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가격이 내려가는 게 이제 하락장의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급매 위주로 소화가 됐죠. 급매 막 5천, 1억 이게 팍팍팍 떨어진 거. 그게 아니라 진짜 바닥을 다지고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쳤다라고 좀 말할 수 있는 시기가 나오려면 급매물 말고 그냥 나오는 매물, 주인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호가가 많이 낮아진 거 말고 그냥 호가 자체가 낮아진 상태로 많은 분들이 그걸 사서 가격을 인정해야 돼요. 파시는 분들도 내가 급하게 싸게 파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정도가 지금 시장 가격이야 하면서 파는 가격이 있고, 사시는 분들도 이 정도면 적당하지 하고 사시는 가격 자체가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은 급매물 위주로 가격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적은 거래가 되면서 거래량이 적어도 월 3,000건 이상 가능하다면 6,000건 근처까지 늘어나면서 어떤 금리 인하 시그널 이런 정도까지 나와줘야 그때가 정말 좀 그래도 바닥 근처에 좀 간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시점인 거지. 지금은 바닥을 쳤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뭐 다시 상승한다, 이거는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전혀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앞으로 매주 월요일 혹은 늦어도 화요일에는 매 주간 단위로 부동산 시장 분석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데이터에 근거한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하락폭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드리면서 주요 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주중에도 또 어떤 가격이 크게 하락한 지역이라든가, 또 우리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던 뭐 이 지역 좀 알려주세요, 뭐 분당 요즘 분위기 어떤지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시청자분들의 어떤 문의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여러 지역들 좀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지역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